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 이야기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입니다. 아는 게 과거 파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기축통화국이 뭔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인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대한민국의 상황 진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저는 한마디로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앞으로 미래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빛의 속도로 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총선 이후에 여당에서 첫 일성이 뭔지 기억하실 겁니다. 칼기 폭파 사건 재조사하자. 그리고 또 그 국민묘지에 친일파 파묘하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다시 또 과거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 이야기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입니다. 아는 게 과거 파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빛의 속도로 그냥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 분야는 지금 정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대통령이 협치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바로 국회에서는 밀어붙이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되고 상호 견제되는 그런 제도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본인 삼권 분립도 무력화되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모두 다 청와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고 또 검찰이라든지 또 감사원이라든지 전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사실 경제가 지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 처음부터 밀어붙이고 있었던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포함해서 너무나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월급만 많이 주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왜 안 했을까?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때리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이렇게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컴플렉스 시스템 아닙니까? 복잡게여서 서로가 서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심지어 교육 정책이 바뀌어도 부동산 가격이 거기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단순한 구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그 정책 효과가 날 리도 없고 이미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기저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경제에서 앓고 있는 그 와중에 코로나19까지 직격탄을 맞은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문제가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게 있습니다. 벌써 이번 정부에서 2022년이 되면 400조 원에 달하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 수립 이래
600조 정도의 부채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채를 이 정권 5년 만에 그렇게 부채를 만들고 부채 비율도 50%를 훌쩍 넘어서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비교 대상이 이렇게 뭐 유럽 국가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기축통화국이 뭔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축통화국 같으면 뭐 마음대로 찍어내고 그리고 뭐 미국같이 GDP 대비 100% 부채 비율, 일본은 요즘 보니까 뭐 280%까지도 간다고 합니다만 뭐 그 정도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뭐 50%, 60% 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뭐 말을 하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그 피치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볼 수 있는 일이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투자한 자금들을 빼가고 결국은 외환 위기까지 연결되게 되는 그런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들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전 정권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말 공정과 상식이 붕괴되는, 사실 그냥 보통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남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그 잣대 기준들은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반인들의 상식인데 이 정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정부의 판단 기준은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가 아니고 내 편이냐 아니냐 그 기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불공정해도 이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아무리 제대로 일을 하더라도 그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사태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 그리고 또 가짜증명서 나도 만들었다. 도대체 어떤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는지 참담한 심정이 들게 했던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말 외교 안보가 파탄이 났습니다.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그리고 일본과 관계는 최악이고 중국으로부터는 푸대접받고 북한으로부터는 모욕을 당합니다. 이 정부가 유일하게 하는 외교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항상 북한에게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아무리 모욕을 받아도 그냥 괜찮다 오히려 스스로 변호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정말 몰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이 대한민국 눈치를 보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강대국들과 미국과도 관계가 좋고 일본과도 관계가 좋고 중국과도 관계가 좋을 때 북한은 대한민국에 부탁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도 일본과도 중국과도 거의 사상 최악의 이런 관계 속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리 유화적으로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북한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킨, 손상을 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론 분열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정부가 잘못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면 그때 국민들 중에서 일부 소수를 악마화해서 다른 대다수 국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향하던 화살이 국민들끼리 서로 향하도록 만드는 게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자와
무주택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리고 의료인과 비의료인, 의사와 간호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갈기갈기 찢겨진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국가 미래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정권마다 꼭 그때 해야만 될 그 시대적인 과제, 개혁 과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권이 그 개혁 과제를 만약에 하지 못하면 그거는 국가 미래에 엄청난 부담으로, 그 다음 정권의 엄청난 부담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제 구조 개혁이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실종되고 유일하게 개혁의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검찰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하니 그것도 완전 개혁이 아니죠. 가짜 개혁인 셈입니다.